새벽 4시. 아직 세상은 잠들어 있는데 이 시장 한복판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불빛이 가장 먼저 깨어났다. 간판 불빛조차 절반만 켜진 이 골목. 찬 공기를 밀어내며 김을 뿜어 올리는 건 30년째 자리를 지키는 떡볶이 냄비였다. 분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누구보다 먼저 시장의 하루를 연다. 굽은 허리, 얇은 어깨에. 하지만 손에 익은 동작만큼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 자, 오늘도 한번 끓여보자. 나이 70이 넘었지만 분순의 하루는 여전히 뜨거운 냄비에서 시작됐다. 이 새벽 추위에서 분순을 지탱해주는 건 돈도 손님도 누구의 응원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때 손님 한 명이 들어오면서 할머니, 벌써 문 여셨어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 응, 뭐 늦으면 손님들 기다리잖아. 분수는 늘 그랬다. 손님 한 명에게도 정을 쏟고 덤도 얹어주고 마음도 얹어줬다. 덤 좀 주세요, 지난번처럼. 끓여 많이 먹고 가. 이렇게 퍼주니 장사는 늘 북적였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갈 때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오늘도 이 정도면 다행이지 뭐. 사람들은 분순을 인심 좋은 떡볶이 할머니라 불렀다. 하지만 인심 좋은 만큼 통장은 늘 비어갔다. 이 시장에서 30년.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가게, 새로운 건물로 옮겨 다녔지만 분수는 제자리에 남았다. 빚도 남았고 몸의 통증도 남았고 그리고 손주 하나만이 분순의 세상이 되었다. 할머니 힘내요. 손주가 해준 그 한마디가 분순을 여기까지 버티게 했다. 오늘도 분순의 냄비는 붉은 빛을 품었다. 언제나처럼 손님을 맞기 위해, 언제나처럼 버티기 위해. 장사를 끝내고 돌아온 시간은 밤이 깊어가는 무렵. 분순의 집은 오랜 세월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여전히 낡은 벽지와 희미한 형광등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인다. 또 이놈의 등이. 전기공사도 도배도 새가구도. 분수는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다. 바꿀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과금 고지서 채워진 봉투 여러 개. 빨간 글씨로 미납 연체 표시. 또 왔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하나같이 빨간 글씨가 박혀 있었다. 한 달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걸 언제 다 갚나?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괜찮다는 말은 습관이었다. 더 이상 설명할 힘도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너는 숙제 다 했어? 얼른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잖아. 응, 근데 할머니는 왜 매일 슬퍼 보여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이의 순수한 질문조차 분순의 마음에는 칼날처럼 박혔다. 분수는 아무도 없는 테이블 앞에 홀로 남아 있었다. 빚은 줄지 않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이대로라면 손주 학원비조차 내기 힘들 지경이었다. 벌어도 안 남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빈 곳만 쌓여가는 걸까? 분수는 이유를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오늘도 분수는 깨달았다. 이대로 살아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분순의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하루가 또 시작됐다. 어제보다 더 무겁고 지난달보다 더 불안한 아침. 분수는 장사 준비를 하며 계산기 위에 붙은 빨간 숫자를 다시 떠올렸다. 종이엔 작게 적힌 문구가 보인다. 외지인 플러스 2,000원. 처음 본 문구는 아니었다. 시장 어귀 몇몇 가게에서 조용히 아무렇지 않게 붙어있던 그 글씨. 분순 씨, 아직도 옛날처럼 그렇게 팔아? 요즘 외지인들이 얼마나 몰리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네. 바가지를 씌워서 뭐해요? 바가지는 무슨 바가지야? 그 사람들은 원래 그 가격에 먹는 줄 알아. 아이고, 순진하게 장사하니까 돈이 안 모이지. 분수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군다. 손끝이 떨렸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지금의 분순에게 가장 간절한 건 양심이 아니라 현금이었다. 한 번만, 이번 달만, 학원비만 해결되면. 결국 분순의 손은 움직였다.
조그마한 종이가 벽에 붙는 순간 분순의 30년 장사 인생 또한 그 자리에 붙어버렸다. 할머니, 떡볶이 얼마예요? 밖에서 오셨어요? 여행 오셨죠? 네. 시장 구경 왔어요. 그 6,000원입니다. 손님은 자연스럽게 돈을 건네고 자리를 떠난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정직한 분순만 혼자 죄를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뛰고 있었을 뿐. 잔돈을 정리하던 분순은 그날 처음으로 남는 장사라는 걸 느꼈다. 이렇게 벌리는구나. 카메라가 깊게 들어간다. 분순의 눈빛이 흔들린다. 무거움과 안도, 죄책감과 기대. 서로 다른 감정이 한꺼번에 섞여버린 얼굴. 그 순간 분순은 모른 척했다.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라고. 잠깐만 그러자고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렇게 분순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말리지 못하게.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 분순은 조리대 앞에 혼자 서 있었다. 손님들이 떠나고 난 뒤에 고요. 그 속에서 분순의 양심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축축하게 가라앉은 순대, 묵은 냄새가 스며있는 비닐. 어제 건데 아깝다 참. 아깝다는 말 한마디. 이 작은 속삭임이 분순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른 길로 데려갔다. 분순은 코를 한번 찡긋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는다. 세척하면 괜찮아. 모르지 사람들. 축축한 순대 덩어리들이 스테인리스 위로 떨어진다. 분순은 수도꼭지를 최대한 열어 물을 흘린다. 흐르는 물속에서 순대가 굴러다닌다. 손이 유난히 떨린다. 물에 젖은 손가락이 순대를 뒤적거릴 때 작은 흔들림.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손. 그 손이 오늘 처음으로 떨렸다. 이거 버리면 손해인데. 오늘만 하자.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오늘만. 그리고 그 오늘은 대부분 다시 돌아온다. 칼. 낡은 도마.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 순대를 담을 플라스틱 바구니. 보기도 멀쩡하네. 다시 삶아서 팔면 문제 없겠지. 곰팡이 낀 고무 패킹, 기름때 낀 타일, 어둡게 변색된 스테인리스. 분수는 순간 싱크대의 더러운 구석들을 바라본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 그러나 가계부의 마이너스, 손주의 학원비, 집세, 공과금. 이 모든 게 분순의 망설임을 밀어냈다. 그래. 이렇게라도 벌어야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다. 눈빛은 아직 흔들리고 있지만 동작만큼은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 이날 분순의 하루는 예전과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분순은 처음으로 선을 넘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작은 선 하나로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허름한 조리실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분순. 그 모습은 30년 장사한 장인의 모습이 아니라 막 죄의 문을 연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분순이 처음 강남 견본주택에 들어섰던 날. 그날의 공기는 시장의 새벽과는 완전히 달랐다. 비린내도 헛기침도 새는 형광등도 없었다. 모든 것이 빛났고 반짝였고 꿈 같았다. 바닥에 대리석 광택, 천장 LED 라인 조명, 고급 소파, 주방 인테리어. 상상하던 부자의 공간. 이게 집이라고? 평생 시장 노점만 보며 살았던 분순의 눈에는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고 믿기지 않았다. 고객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저 진짜 제가 여기 살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충분하십니다. 수입과 매출 증빙도 잘 되셨고요. 분능시장 떡볶이집 사장님이시죠? 예, 그냥 작은 노점이요. 그 작은 노점이 사실은 분순을 이 자리에 데려다준 유일한 사다리였다. 계약서, 볼펜, 붉은색 도장, 분순의 굳은 손등. 여기에 서명하시고 아래는 도장만 부탁드립니다. 분순은 서류를 바라본다. 눈이 서류 위 작은 글씨를 한참 따라다닌다. 정말 내가 이걸 사는 거야? 30년 장사 동안 단 한 번도 내 집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다.
전셋돈 모으는 것조차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 이러다 꿈 깨는 거 아니지. 도장 찍는 묵직한 소리 퍽. 그렇게 분수는 도장을 찍었다. 붉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 분순에게도 처음으로 부자의 문이 열렸다. 와, 세상이 이렇게 넓어 보일 수 있네. 입주하시면 훨씬 좋아요. 편의시설, 경비, 시설관리. 아무 걱정 없으실 겁니다. 난 그냥 떡볶이 파는 사람인데. 이제는 아닙니다. 사모님도 강남 주민이 되시는 거죠. 분수는 사모님이라는 말을 한 번 되뇌며 움찔한다. 분수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불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젓가락질로 굳은 살이 배긴 손. 이 손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분수는 조심스럽게 손바닥으로 대리석 상판을 쓰다듬는다. 이런 데서 요리는 냄새도 안 뵐 것 같다. 새 기름 냄새, 새집 냄새. 분수는 그동안 맡아온 비린내, 김치 냄새, 순대 피비린내를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다. 나 너무 욕심 부리는 건가? 여기 보시면 시설 관리비는 이 정도고요. 청소, 경비는 24시간이며. 분수는 직원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눈은 멍해지고 손은 가만히 무릎 위에 얹힌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분순의 마음은 늘 시장 노점에 가 있었다. 아니, 관리비가 이렇게 많아요? 강남이니까요. 그래도 사모님 정도 매출이면 부담 없으실 겁니다. 분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 달 매출, 순이익, 들어가는 돈, 남는 돈. 그리고 한 가지 결론만 남았다. 더 벌어야겠네. 조명이 반짝이며 분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난다. 그날 이후 분순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다. 빚 갚아야지, 손주 학원비 내야지. 그게 아니라 유지해야 한다. 분수는 이제 스스로 만든 큰 집과 큰 욕심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분순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과 반대로 흘렀다. 남들이 아침을 시작할 때 분수는 이미 반나절을 쏟아넣었고 해가 지고 시장 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분순의 진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곤 했다. 카메라가 분순의 움직임을 느리게 따라간다. 국물 얼룩이 묻은 앞치마, 오래된 칼, 낡은 국자, 철판에서 피어오른 기름김. 모든 것이 하루의 끝을 알린다. 아이고, 오늘은 또 더 힘들었네. 하루 매출은 예전보다 많이 올랐지만 분순의 몸은 그만큼 더 빠르게 달아갔다. 조명이 거의 꺼진 골목. 어둠 속에서 분순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오늘도 분순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분순의 발걸음은 검은색 외제차 앞에 멈춘다. 분순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 말한다. 어디 보자. 손에 쥔 낡은 가방을 꽉 움켜쥔 채 차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린다. 시장에서는 할머니, 이 골목에서는 강남 사모님. 두 얼굴 사이에서 분순의 눈빛은 늘 흔들렸다. 멀리서 시장 상인 둘이 걸어오며 말을 나눈다. 저기 차 누구 건가? 시장 일하시던 분이 타고 다니는 거 맞아? 설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거를. 분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한다. 손잡이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다. 분수는 자신이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부끄럽기도 했다. 에이, 지저분하네. 이 옷 입고 타는 건 여전히 적응이 안 돼. 거울 속에는 비에 젖은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장사 하루를 버텨낸 고단함이 고스란히 비친다. 강남 사모님은 무슨 그냥 떡볶이 할망구지. 하지만 분순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조차 속으로는 이 삶을 놓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 엔진 소리는 분순에게 한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깨웠다. 수고했다. 너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분수는 매일 밤 이 길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 분순의 삶은 골목 하나만 지나도 완전히 달라졌다. 손에 잡히는 돈이 많아지면 인생도 편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분수는 알고 있었다. 더 벌어야 한다는 걸, 더 지켜야 한다는 걸.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지. 분순의 눈동자 안에는 희미한 슬픔,
그리고 욕심의 그림자가 동시에 담겨 있다. 차는 시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밤길을 달린다. 분순의 삶은 이제 둘로 나뉘었다. 낮에는 땀을 흘리는 시장의 할머니, 밤에는 강남 아파트로 들어가는 부자. 그리고 그 경계는 날이 갈수록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분수는 장사 준비를 하려거리는데 방 안에서 들려온 건 손주의 묘한 신음소리였다.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 왜 그래, 우리 강이? 어제도 배 아프다더니. 분순이 손주의 이마를 만진다. 손끝에 느껴지는 열기. 어머, 열이 왜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 물 좀 가져올게. 하루 이틀 배앓이쯤이야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침, 구토, 고열은 이상했다. 불길했다. 선생님, 얘가 계속 아프다고 하길래 의사와 간호사가 아이를 침대로 옮긴다. 최근에 어떤 음식 자주 먹었나요? 특히 밖에서 사 먹는 것들이 많았나요? 분수는 갑자기 대답을 못한다. 머릿속에 스치는 건 손주가 행복하게 웃으며 먹던 자신의 떡볶이와 순대. 어머니 집에서 자주 먹었어요. 강희는 떡볶이 좋아해서. 그 말 한마디에 분순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 나 안 아프면 떡볶이 또 먹을래. 그래 우리 강희. 근데 지금은 조금 쉬어야 해. 분수는 최대한 눈물을 감춘다.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다. 일단 열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염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문제 같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다면 식생 기록이 필요해요. 식생 그러니까 음식 기록이요? 네.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이 어떤 음식을 얼마나 자주 줬는지 꼭 정확히 알려주세요. 분수는 고개를 숙인다. 말없이 손주 옆으로 돌아온다. 분순의 손등에 굳은 살과 손주의 작은 손이 겹친다. 강아지 미안하다. 미안해 할머니가. 분수는 알았다.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이를 아프게 한 건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걸. 부자가 된 삶이 자신만을 아프게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분순의 선택은 이제 가족에게도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분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돈으로 얻은 모든 것보다 지키지 못한 단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병원에서 돌아온 분수는 다시 시장으로 왔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은 어제와 달랐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죄처럼 느껴졌다. 카메라가 분순의 시선으로 시장 뒤편을 훑는다. 모든 게 낡고 지저분하다. 전날 남은 순대가 비닐 안에서 축축하게 식어 있다. 이걸 내가 강희한테. 비닐이 쩍 찢어지는 소리와 축축한 순대가 떨어지는 소리. 어제는 아무렇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죄책감이 덮였다. 하지만 오늘 이 순대는 분순에게 죄목이었다. 손이 심하게 떨린다. 재사용하려고 잡았던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다. 아이고 내가 뭔 짓을 한 거냐. 분수는 자신이 만든 음식이 사랑하는 손주를 아프게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버렸다. 나 때문에 내가 잘 살겠다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흐느끼는 소리가 난다. 30년을 바르게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단 5년의 탐욕이 그 모든 세월을 무너뜨렸다. 찢어진 비닐, 오래된 도마, 피가 배어 검붉어진 칼집, 바닥에 떨어진 순대 조각들. 모든 것이 분순의 양심을 찌른다. 분순은 깨달았다. 돈을 벌기 위해 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인심도 버렸고 양심도 버렸고 결국 자기 사람까지 위험하게 했다는 걸. 강희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이 순간 분순의 마음은 부자도 사모님도 강남 아파트도 모두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오직 후회뿐이었다. 분수는 조리대 위 모든 것을 하나씩 버린다. 버리면서 자신을 탓하듯 울음을 참고 다시 버리고 또 버린다. 어떻게든 원래대로 돌리고 싶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바가지를 시작하던 그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분순의 등은 더욱 굽어 있었고 오랜 세월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분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수는 장사를 하지 않은 채 노점 앞에 서 있었다. 오늘만큼은 가스불을 켜지 않았다. 냄비도 올리지 않았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모습이었다. 냄비는 비어있고 도마는 세워져 있고 칼은 가만히 눕혀 있다. 30년 동안 늘 분주했던 이 자리는 오늘만큼 조용했다. 마치 분순의 선택을 기다려주는 듯 했다. 앞치마 끈 풀리는 소리, 천조각 내려앉는 소리. 그래, 오늘까지만 하자. 냄비 안에는 지난 시간들이 스며 있다. 처음 장사 시작했던 날, 처음 손주에게 떡볶이 해준 날, 바람에 손 시리던 겨울날들. 고생했다, 너도. 그 말을 하며 냄비를 상자에 넣는다. 이 도구들은 분순의 젊음을 함께 보냈고 분순의 손마디를 굳게 만들었고 분순의 하루를 지탱해줬다. 하지만 이제 모두 내려놓아야 했다. 한쪽 모서리가 젖어 말려있고 2,000원 500원 덤. 낡고 흐릿하게 보인다. 분수는 가격표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내가 이걸로 사람들 속였지. 그 종이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분수는 그것을 가만히 쓰레기통에 넣는다. 그때 주변 상인 한 명이 어이쿠 분순 씨. 왜 장사 안 하세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오늘 마지막이네. 예? 아니, 왜 갑자기 끝내요? 잘 되던데. 분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다. 몇 년 전만 해도 계속해야지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지금은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분수는 끝내야 한다고 느꼈다. 손등에 굳은 살, 세월의 주름, 기름때로 얼룩진 나무결. 이제 내가 못하겠다. 탁 하고 상자를 덮는다. 도구는 모두 사라지고 노점은 텅 빈 껍데기처럼 남아있다. 비구름 아래 흐린 빛. 골목의 끝에서 바람이 불어 천막을 흔든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분수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천천히 노점에서 걸어 나온다. 오늘 분순의 30년 인생 중 가장 조용한 하루가 흘렀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분수는 처음으로 끝을 받아들였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분순의 몫이었다. 저녁 시간이 지나자 병원은 더 조용해졌다. 오늘 하루 분수는 시장도 집도 강남 아파트도 가지 않았다. 오직 이 병실만 분순의 전부였다. 문 여는 부드러운 소리, 안쪽 기계음이 조금 더 커짐. 침대 위 어린 손주는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링거가 손등에 꽂혀 있고 산소 호흡기가 조용히 움직인다. 강희야 할머니 왔다. 분수는 손주 몸에 덮인 담요를 살짝 고쳐주고 불편하지 않나 얼굴을 들여다본다. 주름 깊은 손이 작고 따뜻한 아이의 손을 감싼다. 이 작은 손 하나가 분순이 살아온 이유였다. 그리고 오늘 분순이 무너진 이유이기도 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너 아프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정말 아니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진다. 부자가 되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가난을 이겨냈다고.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컸다. 너무 앞질렀다. 분수는 가장 중요한 걸 뒤에 두고 달려갔다. 산소 호흡기에선 쉬쉬 하는 소리가 들린다. 강아지. 할머니 떡볶이 맛있었지? 근데 이제는 할머니가 다시는 못해줄 것 같다. 손끝이 떨린다. 그게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이제 할머니 욕심 안 부릴 거야. 분순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진다. 손주의 손등 위에 맺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분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주 손만 더 꽉 잡는다. 어머니 강희는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얘가 이렇게 된 거 나 때문일지도 몰라. 어머니 그런 말하지 마세요. 분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스스로의 죄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자신도 이 고백을 견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수는 침대 옆 의자에 몸을 기대고 손주의 손을 놓지 않는다.
불빛은 작고 병실은 고요하고 시간은 멈춰 있는 듯하다. 강아지야, 할머니가 지킬게. 다시는 욕심 안 낼게. 정말 미안해. 부자가 되는 길의 끝에 분수는 중요한 걸 깨달았다. 돈이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분순이 가장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손이라는 걸.